오늘은 제가 공교롭게 어디 외부 출장을 갔다가 차도 막히고 해갖고 차에서 인트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의 수출 다각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갖고 일전에 한번 나와주셨던 EC21의 정희경 과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우선 과장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C21 글로벌 마케팅 팀에서 과장 맡고 있는 정희경 과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마 저희 그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도 나오시고 난 다음에 과장님 연락처를 물어보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협업하고 싶다고. 연락이 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워낙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갖고 또 EC21이 이런 상담에 있어서는 저희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뭐라 그러죠? 그 무역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에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요새 아무래도 온라인 상담회나 이런 것들이 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발표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간략하게 발표 자료를 보면서 공유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희 주제는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오면서 중소기업분들의 해외 마케팅 현재 현황이나 다각화 추진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 특히 올해 들어서 저희 글로벌 마케팅 팀에서 담당했던 케이스들 위주로 좀 현장에서 기업분들의 목소리나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 제언 위주로 담아봤습니다. 최근에 중소기업 사정이 정말 안 좋죠. 제가 담당자분들 또 대표님들 자주 만나러 이제 뭐 직접 만나는 경우는 많이 줄었지만 전화 통화 자주 하고 또 화상 미팅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최근에 자금 상황 악화나 아니면 뭐 현황에 대한 뉴스 기사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기회는 해외 쪽에 있는 또 셀링 니즈를, 바잉 니즈를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스페인, 베트남, 대만, 홍콩, 러시아 할 것 없이 정말 다 국가의 K푸드 아니면 K뷰티 여러 가지 심지어 지금 KIT 솔루션들 플랫폼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업분들께서 꾸준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노킹을 진행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많이 기업분들께 여쭤보는 게 있어요. 최근에 대표님 만나서 제가 한번 여기 중에서 혹시 진행하고 계시는 서비스 가지고 계신가요? 지원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개별 기업분들 마케팅, 세일즈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진행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여쭤보면 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중에 한 개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천차만별로 수출 초보 기업부터 수출도 이제 많이 해보신 기업분들 이르기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캠페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명 전시회에 직접적으로 부스로 참가를 해서 현장에 가서 바이어들께 이제 기업 상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피칭을 직접 진행을 하시고 바이어 컨택을 얻어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인 해외 마케팅 방법이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의 2년 가까이 이런 마케팅은 이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국내 전시회 역시도 이제 4단계, 3단계를 반복을 하면서 사실 최근 정상화가 됐다가 다시 또 축소되는 범위를 또 보이고 있고, 국내 행사로 조금 더 축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해외 바이어 분들이 실제 한국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 그래서 아마존이나 아니면 큐텐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입점만 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국내에서 발송을 하시고 지원 프로그램으로 물류 비용 같은 경우를 조금 이제 좀 부담을 낮추셔가지고 진행을 하신 경우가 좀 대다수신 것 같으세요. 제가 그분들께 항상 말씀드릴 때 기업 담당자분들께도 여쭤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더 이상은 이제 좀 1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같이 지내는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분들께서는 정말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계시냐, 진행을 하고 계시냐, 어느 정도의 화상 상담을 활용을 하시고 또 온라인 비대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사업 방향에서 녹여서 가지고 계시냐, 애프터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담당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침체기 때마다 각종 지원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실제 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보시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수출은 굉장히 조금 늘어난 상태였었어요. 다른 나라와도 굉장히 다른 형태의 비중 추이를 보였었는데 특히 저희 쪽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랑 이제 식품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비재 위주의 이제 중소기업 수출이 좀 많이 늘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 지원의 대폭적인 지원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유지가 되거나 증가했던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담당하시는 기업분들을 만나보면 지자체나 중앙기관에서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진행을 한 이후에는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화상 상담에 한 번 미팅하고 바이어랑 화상으로 인사했다는 거 의미 외에는 크게 그렇게 그 결과치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만나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이런 중소기업에서 담당하시는 해외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서 가지고 계셨던 방법들을 위주로 계속해서 루틴화되어 있던 마케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발표했던 이제 그 논문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도 온라인이나 디지털의 변환에 대해서 사실 탄력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던 기업분들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온라인 상담회를 뭐 50개 기업, 100개 기업 대상으로 해서 수출 상담회를 화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적극도를 보이시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특화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결과치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실제 그거를 바이어 미팅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는 나는 온라인 화상 상담회로는 결과를 낸 적이 없는데 바이어들이 우리 제품을 화상으로 본다고 해서 좀 결과치를 낼 수 있을까요? 과연 도출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 계속해서 물음만 지금 한 6개월, 1년 넘게 유지를 하고 계신 기업분들도 있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 제조업들이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 내에서 인식하는 디지털 성숙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고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정확히 조금 인지를 하시기보다는 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영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아니면 수출 솔루션이 실제 성과를 이루게 되는 데에는 과정은 그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 프로세스는 항상 본질은 같다. 제가 바이어분들을 실제 전시회에 가서 만나는 것도 실제 그 기업 담당자분들이 사전 마케팅을 준비하시고 현장에서 부스를 어떻게 운영하시고 마케팅에 대한 팔로업을 어떻게 바이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하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비대면도 기업분들께서 수출 준비부터 실제 본격적인 계약 도출에 이르기까지 좀 시스템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결과치는 나온다. 왜냐하면 저희는 벌써 1년 반 동안 뭐 소비재면 소비재, 또 IT 플랫폼과 같은 좀 신규 사업 서비스, 그러니까 물체가 없는 서비스도 화상 상담으로 실제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기업의 대표님과 담당자님들의 방향에 따라서 혹은 이 적극도에 따라서 확실히 크게 갈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마케팅의 가장 가장 크게 말씀하셨던 수출 상담회,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그리고 현장에서 바이어 초청해서 가졌던 수출 상담회, 그리고 유명 전시회에 나가는 부분들을 과연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변경을 해서 실제 다른 기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특히 좀 재미있는 거는 저는 안경을 안 쓰는데
제가 최근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안경 산업이에요. 특히 이제 대구하고 서울 구미 쪽을 이제 중심으로 한 대구 기업들을 안경학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안경 기업분들과 안경 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 돕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안경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같이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습득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산업을 가든지 간에 그 부분을 굉장히 공부를 하고 거기 현장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계속 만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안경 기업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비대면 상담회도 같이 개최를 하고 있어요. 완전 비대면이라는 거는 바이어 그리고 통역사 그리고 국내 기업분들이 오프라인 장소 없이 개별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상담회 장 없이 그냥 오피스나 혹은 집에서도 다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화상 상담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기 이미지 보이시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 줌을 보면 저희가 줌을 소회의실로 쪼개가지고 그 소회의실에 참여하는 기업, 바이어, 통역사, 그리고 EC21의 모니터링 요원들까지 해가지고 각 방에 다 한 번씩 다 배정을 해가지고 그 기간에 있는 그 스케줄로 저희가 한 개에서 한 15개의 미팅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통역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현장에서 미팅 일지를 작성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공유 시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기업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번 이미 한 1년 넘게 우리 기업분들께서 화상 상담회를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화상 상담회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어떤 분들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보니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아요. 기존의 전시회나 수출 상담회를 가시면 사전 등록으로 해서 사전에 매칭되어 있는 기업분들 한 50%에서 60%, 그리고 현장에 참석을 하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현장에서 이제 워킹으로 들어가시던 현장의 인력 바이어분들도 한 4, 50%의 좀 고퀄리티의 바이어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화상 상담회 같은 경우를 만약에 저희 같이 이제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이제 컨설팅 에이전시에서 바이어 이만큼 풀 놔두고 그 참가 기업 이렇게 풀 놔두고 오픈을 쫙 해서 최대한 많은 미팅 여러분께 전달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비매칭도 그리고 만족도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어찌 보면은 서로의 매칭 그 바잉 포인트와 셀링 포인트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미 매칭을 통한 화상 상담 같은 경우는 결국 결과 도출은 불가능하고 한국 기업과 바이어 모두에게도 시간적인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국내 기업분들과의 1대1 면담을 통해 가지고 기업분들께 명확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시장과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도전하고자 하는 희망 시장에 대한 분들에 대한 분석을 먼저 끝내고 바이어 분들께도 이 모든 결과에 대한 그 과정 정보 같은 것들을 다 전달을 드려요. 일단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한 상태에서 바이어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매칭론만 이제 실제로 화상 미팅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바이어가 요청을 했더라도 우리 기업이 캔슬을 하는 퍼센티지가 한 10%에서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모든 미팅이 만족도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EC21과 같은 에이전시에서 가장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바이어에 대한 검증과 우리 기업의 수출 역량이나 아니면 지금 진행도나 혹은 관심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분들을 실제로 미팅 수가 한 저희 같은 경우는 3분의 1 가량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을 때보다는. 근데 지금 저희가 5번의 상담회 중에서 3번의 마무리를 한 상태인데 3번까지 보면 만족도 같은 경우는 95%까지. 그리고 불만족도 사항에서 보통 있었던 이제
비매칭도, 바이어의 비매칭도 부분은 현재까지는 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기관분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미팅 수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절대 임의 매칭을 하지 않겠다. 화상 상담회 같은 경우는 특히 미팅 시간을 서로가 딱 정해놓고 이제 들어오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과가 없이 인사만 하고 그 제품에 대한 거에 대한 그 브리핑만 하고 헤어지기에는 사실 두 분의 시간과 이런 분들의 인풋이 좀 너무 낭비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저희가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낭비를 좀 줄이고 실제 성과를 도출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진행을 하다 보면 기업분들 중에서도 제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렌즈에 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 분들을 위한 B2B 사이트를 직접 제작을 하시고 이 B2B 사이트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지금 이렇게 DP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구매 자체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견적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분도 있고 가장 바이어분들이 선호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실물일 것 같지만 실물보다는 실물을 뭐 샘플 구매를 하기 전에는 최대한 브로셔나 이런 부분들로 디테일이나 뭐 내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좀 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O2O 방법인데요. 이제 O2O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이나 기관 담당자분들도 또 기관의 아니 그 기업의 담당자분들께서도 조금 생소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작년부터 무역협회 그리고 중진공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좀 O2O 컨소시엄 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O2O 같은 경우에는 화상 미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진행을 하시고요. 국내 기업분들을 위한 베뉴도 만들고 대신에 현장에는 샘플 같은 경우는 현지로 가서 현지의 어떤 베뉴를 특화시켜서 거기 뭐 호텔이든 컨벤션 센터에 기업들을 그 바이어들을 위한 기업의 대표 상품들을 전시를 해놓고 현장에 통역이나 아니면 세일즈 요원들 그것 당연히 현지의 요원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한국어를 능통하게 하실 수 있고 또 베트남 응대도 가능하신 분들을 배치해서 그분들께 대신 셀링 포인트를 전달을 하고 현장에서 또 화상 미팅을 통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던 국내 기업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결국 이거는 아무래도 모든 물품이나 실제 뭔가 이제 실제 만져보고 진행을 하고 싶고 물건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자극을 드리고 바이어 분들 중에서도 한국에 정말 오시고 싶어 하시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지금 뭐 쿼런틴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적인 부분들이 여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제품을 현지에 방문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는 본인들이 시간을 빼서 일부러 와서 보는 거에 의미가 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비대면 상담에도 저희가 기존의 현장 오프라인 행사장에 놔두고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관리 인력이 들어가는데 이 O2O 행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또 현지에도 저희만큼의 또 진행을 해줄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하고 실제 비용 역시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업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기존의 무역협회라든지 아니면 중진공이라든지 아니면 중앙회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산업별 O2O 컨소시엄 아니면 O2O 산업 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훨씬 더 효과를 좀 봤다라는 부분들이 저희한테도 좀 피드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북 우수상품전을 베트남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충북 관련된 사업 중에서 만족도 조사에서 1등을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경 전시회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프랑스 실모 이 가장 안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전시회 같은 경우인데 이 실모와 더불어서 좀 유명한 곳이 이제 일본에 있는 아이옵트라는 이 도쿄 안gang 전시회예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참여를 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RX 재팬, 리드 엑스포 재팬의 전신인데요. 그 RX 재팬 이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전시회를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본인들이 뭐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도 명시를 해놨지만 연간 60개가 넘는 전시, 되게 큰 규모의 전시회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글로벌 클라이언트가 거의 한 40%에서 60% 정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시회별로. 규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일본의 실제 세일즈와 바잉을 위해서 왔던 그 기업분들이 글로벌 해외 기업분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니까 부스 자체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코로나가 시작하고 악화되기 한 6개월, 7개월 이후부터 이제 RX 재팬 쪽에서는 리모트 익스비팅 플랜이라는 거를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익스비팅 플랜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던 안광 산업을 통해 가지고, 그럼 저희가 한번 이 아이오프트 전시회를 나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리모트 익스비팅 플랜을 해보겠다. 제안을 했고 기관에서도 좀 이제 승낙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부스 참가하고 셋업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끝났고 홍보물과 샘플 같은 경우는 제작을 완료를 해서 이제 다음 주 중으로 발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리모트 익스비팅 플랜이라는 건 조금 오토랑 비슷한데 국내 기업도 한국에서 화성상담회로 준비를 하시고 수행 기관도 혹은 저희 같은 에이전시도 전시회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RX 재팬이라는 리드 엑스포 재팬이라는 쇼 오거나이저가 직접 그 저희가 세팅을 요청한 대로 부스를 셋업을 해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샘플 전시를 할 제품들을 직접 일본에다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디테일하게 저희가 세팅했을 때만큼 퀄리티를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되고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부착하고 세팅한 한국관에다가 저희가 이제 5개 기업 선정된 안경 기업에 대한 샘플을 전시를 하고 거기에 한국어하고 일어가 다 가능하신 세일즈 직원 5명을 이제 배치를 하고 그 5명 분들이 사실은 이제 기업들의 세일즈 인력이 되어서 이제 전시 기간 동안에 명함도 받으시고 현장에 저희가 이제 화상 상담 부스도 3개를 같이 놔둘 거여가지고 그 부스에 들어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국내 기업분들 특히 다행인 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시차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시간 그대로 현장에서 한국 기업분들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이런 리모트 익스비팅 플랜이라는 것 자체가 쇼 오거나이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부담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그거에 대한 개런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잠시만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듣고 이제 관련된 세일즈 부분들을 내용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조금 쇼 오거나이저의 규모도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서 그 내용 자체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과 좀 서비스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리모트 익스비팅 플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참가했던 국내 기업분들을 저희가 만나가지고 그때는 아마 토이쇼였던 것 같은데 토이쇼에서 했던 부분들 중에서 꽤 판매 수익까지 이어진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제가 나중에 요거는 교수님들 통해 가지고 한번 케이스 스터디 차원에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아무래도 한국 분들께서 일본 전시회 쪽에 좀 니즈가 있으셔도 조금 코로나, 방사능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많이 안 가시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행으로 참여하시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10월 중순 정도에 이제 안광 전시회를 진행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시회들과 함께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1차로 바이어 초청을 화상으로 담당을 하고 그분들께 우리 제품이 이렇게 10월 18일부터 20일 도쿄에 샘플 전시가 아이오프트에서 진행을 한다. 저희가 무료 초청장을 온라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현장에 오셔가지고 제품도 직접 확인을 하시고 조금 두 번째 세컨 미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통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교수님 혹시 제가 케이스 스터디는 쭉 했는데 한번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뮤트되어 있으신가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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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우리 윤은주 교수께서 네. 채팅방에 보시면, 채팅방에, 잠시만요. 네. 예, 채팅방에 윤은주 교수가, 실은 우리 윤은주 교수께서는 이제 직접 그 선물용품전, 그죠? 식프리미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래서 그 교수님 혹시 현실, 제 얘기 들리세요? 예, 예,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제가 아까 채팅에 질문은 음. 교수님한테만 보내드려갖고, 아,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예, 예, 예. 막 제, 과장님께는 안 보이실 텐데, 예, 제가 그냥 네, 읽어줄게요. 예. 네, 네. 보통 우리가 바이어 노쇼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요 이제 질문이 첫 번째고요. 노쇼가 됐을 때, 특히 바이어가. 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상담회에 참가하려면, 네. 주로 어떤 준비가 중요할까? 그렇죠. 뭐 요거고. 그 다음에 상담회는 바이어가 원할 때만 매칭해 주는 건가요? 네. 뭐, 그러면, 창업체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요 세 가지인데요. 노쇼 관리,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상담회 참가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그다음에 바이어가 원할 때만 매칭 시켜준다고 하면 네. 창업체가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 세 맞아요. 가지입니다. 예. 사실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죠. 그래요? 네. 예. 아무래도 노쇼 관리가 예. 기업분들께서 그냥 개별적으로 바이어 컨택을 하실 때에도 가장 신경 쓰이시는 부분일 거고요. 예. 저희 매니지먼트 쪽에서도 가장 핵심이 노쇼 관리예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랑 환자 관계에서 라포를 쌓는다고 하잖아요. 예. 저희 라포르. 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 있지만 사실 그 바이어분들 중에서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본다고 하면 30개의 바이어 그리고 그 바이어 중에서 저희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바이어가 한 12개, 10개 정도가 되고요. 그 음. 20개에서 실제 미팅으로 성사될 때의 바이어도 또 조금씩 줄어들어서 그 부분들 로스율이 있어요. 근데 그 음. 로스율이 어떤 거냐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현지 파트너사 쪽에서 여기 들어오다 보면 좀 새로운 제품도 볼 수 있고 여기 바이어들을 위해서 좀 제품도 보여주고 이런다고 한다면 들어와 볼래? 요 정도의 스탠스로 보통은 세일즈를 해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려요. 실제 이 기업분들이 해외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요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안경은 무조건 FDA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FDA 승인이 있는 기업들만 소팅을 하고 실제 음. 해외 진출을 OEM이든 브랜드 수출이든 하셨던 분들을 케이스들을 스터디를 해가지고 요런 볼륨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업체들이다. 음. 관심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고 그 지원 부분에 대한 왜 이거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저희가 1대1로 인터뷰를 해요. 음. 1대1로 인터뷰 1차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니즈가 맞다고 하면 저희가 2차로 넘어가요.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화상 미팅을 잘 진행을 하시는 바이어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저희 이제 그 해외 관리하는 매니저랑 같이 들어가서 주문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이럴 때는 이런 상황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면대면으로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혹은 통화로 한 게 아니라 얼굴 대 얼굴로 보고 두 번째 만나는 매니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에 그 당일 전에 그 전날에 콜을 하고 세 번째 화상 미팅을 오게 되는데 보통 그 전에도 개별적인 위챗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음.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음. 그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그런 관계를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분들은 그거에 대한 부담은 안 계시지만 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노쇼가 되면 굉장히 사실 곤혹스러워요. 이 미팅을 위해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시는 국내 기업분들도 음. 계신데 음. 그런 부분들이 없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저는 이게 비대면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케이. 현장에서는 오셨다가 보시고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네요. 저희 나중에 할게요 하고 다른 데 가버리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화상 상담회 같은 경우는 그런 백업이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욱더 이미 매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음. 이분들이 그렇게 누군가의 푸시를 위해서 미팅에 참여를 하시겠다 했으면 음. 사실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네. 실제 그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미팅에 참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많은 미팅을 저희가 요청드리지도 않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화상 미팅 뭐 정말 본격적인 인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미팅은 3회 30분에서 40분. 처음에 인트로랑 클로징 빼고 본격적인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하시는 분이 20분에서 25분 정도가 통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미팅 같은 경우는 10분, 15분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보통 40분을 다 채우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바이어 분들한테도 연속으로 3개, 최대 4개 정도까지만. 저희가 뭐 바이어분들이 아니 근데 나는 7개, 8개 다 만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매칭 드리지 않아요. 한 네. 당일에는 3개에서 4개 정도까지 해서 노쇼나 중도에 이제 이탈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 나가고 있고요. 중소기업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해외 마케팅은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보다 더 전문가세요.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대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바이어는 이런 걸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제 담당자분들께서는 마케팅 루틴이 있으세요. A부터 Z까지 쭈르륵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바이어가 이러한 퀘스천으로 미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어는 이런 제품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 같은 경우는 안경 제품 중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친환경 플라스틱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뭐 플라스틱, 타이타늄, 뭐 아세테이트 이런 식으로 쭈르륵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 바이어는 친환경 소재, 에코백스 아니면 알케마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라인만 보여주세요. 혹은 어떤 부분은 선글라스 중에서 디자인 특허가 있거나 조금 더 특이한 디자인이어서 볼드한 디자인이어가지고 뭐 좀 아시아 중에서도 안경을 잘 안 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 쓰는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재질보다는 디자인.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매칭을 시켜드리고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요. 저희한테는 40분 시간이 사실 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 포인트를 잡기에는 네, 짧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바이어 레포트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바이어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미팅을 진행을 해주세요. 그럼 보통 바이어 중소기업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정리를 잘 해오세요. 어떤 포인트부터 얘기를 해야겠다. 혹은 그 포인트에 아마 에코박스 다른 경쟁사 가격이 한 요 정도 될 텐데 우리는 이거보다 좀 낮게 해주고 MOQ를 좀 다운시켜주겠다. 이렇게 가면 되게 본질적인 이야기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더라고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상담에 불만사항. 예. 불만사항은 제가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걸 진행을 하고 나서는 이제 설문조사 만족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요청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지난주에 진행했던 부분이 아세안 이번역이고 이제 뭐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식의 바이어들 4군데를 같이 진행을 했던 안경 관련된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 비대면 화상 상담회가 만족스러우셨나요? 얘기했을 때 저희가 가장 의미를 두는 건 사실 이거예요. 바이어와의 매칭 적합도. 그리고 바이어의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바이어의 규모 같은 경우는 사실 안경이라는 게 굉장히 좁은 데거든요. 안경점을 도매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큰 유통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바이어의 규모 중에서도 좀 큰 일본 바이어들을 매칭을 해서 그 규모에 대한 만족도. 무엇보다 좀 좋은 거는 저희 쪽에서 화상 미팅 자체를 이 매니징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다 한 명 한 명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이슈가 있으면 저희랑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돼요. 굳이 바이어분들이랑 같이 뭔가 이슈를 가지고 계실 필요 없고 저희가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그 문제를 바로 현장에서 솔브를 하고 지나가는 편이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런 게 있는 거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적은 매칭된 바이어 수.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개월당 한 번씩 해요. 월에 한 번씩. 매월 셋째 주에 한 번씩 하세요. 나라는 계속 바뀌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한 달에 화상 상담회가 두 건 정도는 너무 작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5번이거든요.
두 건 하면 결국 10건이 돼요. 그 개수에 대한 총합이 한 회에서는 좀 적게 매칭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적은 매칭 바이어 수를 응답해 주신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세안 이권역에 맞지 않는 분이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미팅이 한 개가 매칭이 되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스위스 같은 저희가 11월 달에 진행하는 유럽 번역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바이어의 소극적인 태도, 화상 상담의 중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혹시 안경점의 그 소매 업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막 사람 응대를 하고 있어요. 화상 상담을 하면서도. 그런 현장에서 저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슈들, 그리고 말씀하신 이런 매칭 바이어 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조금 그 기업에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분은 이 매칭, 이 시장은 아니지만 다음 시장에서 조금 더 추가 미팅을 매칭을 해드린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한번 보자. 제가 2021 들어보니까 네, 뭐 굳이 면대면 아니래도 네. 상당히 잘 하시는 거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너무 어쨌든 힘들어요, 근데 교수님. 아닙니다. 너무 좀 잘 들었고요. 잘 네, 들었고 오늘 우리 저 몇 분 뭐 이런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을 몇 분 좀 이렇게 초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어떻게 김성전 대표 먼저 코멘트나 이런 좀 얘기를 좀 하시볼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B2B 쪽 중심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CMS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2021과는 몇 차례 오래전이지만 협업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저희랑 규모가 매우 크신 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근래 세상의 그 변화에 따라서 네. 큰 조직의 경우에는 수많은 내부 인력들의 그 조정 작업을 천천히 해 나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행사 중심의 인력이 세팅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중심, 원격, 그리고 실제로 각 아이템의 전문 지식을 갖춘 국가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로 온라인 원격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인력의 구조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조직이 저희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신 EC21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저희는 국가 사업들, 그 진흥원들 뭐 이런 쪽들의 요청을 받아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비대면 상황들이 되고 있다 보니까 행사성이 아니라 그 영속성을 가지는 상시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알아서 매칭해서 알아서 상담하시고 상담이 잡힌 경우에만 이제 지원을 해다오. 온라인으로 통역 지원이나 기타 지원들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매칭도 가능하면 사람이 끼지 말고 시스템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제 즉 IT가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요청. 그리고 상시라는 것은 뭐냐면 행사 기간 동안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뭐 6개월 내지 1년을 놔두고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알아서 매칭하고 매칭이 통하면 이것을 지원해 달라라는 이러한 것도 있는데 2021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 관련한 어떠한 기획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부분의 효용성과 실제로 만족도는 어떤지까지도 만약에 있으시다면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김 대표 먼저 한 대표 좀 더 하고 우리 정 과장님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김성전 대표가 너무 딥한데요. 너무 딥한데 너무 근데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조금 자료를 찾다가 좀 정신이 없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안 그래도 저희가 무역본부 관련된 이제 팀 조직에 대한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이런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내부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이 부분들이 보통은 연초에 진행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연초에 얘기했던 게 6개월 뒤에 되게 많이 바뀌고 막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말씀하신 내부 조직에 관련된 뭐 교육이나 아니면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체적인 팀 내부, 뭐 본부 내부, 뭐 전체 전원 해가지고 대표님 산하에서 좀 진행하는 것도 있었고 그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오프라인 행사 조직에 많이 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한 6, 7년 동안 유럽 분들 전시회 국내에서 이제 진행하실 때 현장 셋업이랑 이 현장에서의 이제 오거나이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 글로벌 마케팅 팀으로 오면서 이제 새롭게 사실은 비대면에 대한 부분을 저도 적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바이어와 셀러 혹은 그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뭐 이제 미래의 파트너사들 사이에 있는 니즈는 산업별로 바뀔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얼만큼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 지금 팀에 왔더니 뭐 무역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적인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특화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저랑 같이 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는 이제 브라질, 페루 이쪽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랑 또 프랑스에서 일했던 친구들, 사실 영어는 이제 기본으로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지난주에 했던 아세안 권역 바로 전주가 중남미 권역이었었어요. 근데 그 중남미 권역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뭐 화상 상담회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워스트한 케이스들은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페루랑 브라질에 폭우가 내렸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화상 상담회가 정전이 나서 전기가 안 통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한 자연재해까지 겪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 깜깜한 데에서 바이어가 이제 저희가 물론 통역을 준비를 해놓긴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브라질 스페니쉬나 아니면 포르투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인 인력들한테도 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교육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에 나왔던 부분들 중에 이건 이제 제가 발표했던 자료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팀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문 컨설턴트로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현장 운영 인력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력 자체가 나는 이 현장 사람이야. 나는 현장 세팅만 하는 사람이야. 사실 이렇게는 김선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할 수 없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고객이 되는 사람들이 무슨 니즈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우리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제시를 한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피칭과 세일즈 부분들, 기업분들한테 가서 제안을 하고 기관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또 동시에 에이전시로서의 과업 총괄 운영하는 거, 현장이든 그게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논의할 때는 항상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올해의 이제 변경된 목표였었어요. 사실 작년에는 조금 전문성을 강조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딱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합적인 인재상 이런 부분들을 저희 그 조직원들 롤모델상으로 한번 적어봤었어요. 근데 말씀을 딱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놀랐었어요. 같이 고민하는 거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영속성, 그 상담, 그 좀 스타일이 다른 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 주시죠. 저희도 사실 이 5개월에 월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 게 최근에 기관의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상시 미팅을 요청을 했었어요. 당신이 딱 그런데 배우는구나, 문제는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죠. 당연히 다 모든 그 정책적인 것들이 뭐 지자체 중앙기관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다 돌고 도는 부분이에요. 그러는구나. 그런 부분들은 참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거 같죠. 저희가 더 이상 현장에서 딱 올거나이저 되어 있는 틀과 일정 속에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주체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과 그게 아무것도 없고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다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저희가 올거나이징 하는 거는 사실 배가 아니라 한 3배 정도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는 바이어도 항상 기간이 열려 있는 기간에 언제든지 내가 가서 미팅을 하면 된다는데 나는 별로 그 시간에 내가 꼭 집어서 들어갈 이유가 있나? 저 같은 경우는 각 나라별로 국가 권역별로 쪼개가지고 이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미팅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여기까지 이 스케줄 내에서 이 3일 안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추후 팔로업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시겠지만 진행이 어려우실 수 있다. 저희는 오히려 정해져 있는 기간에 이 두 바디를 넣고 저희 통역 인원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해요. 근데 그 김성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IT 플랫폼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를 활용해서 이제 매칭도를 정확히 보고 그 매칭도에 따라서 추천 매칭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맞을 거예요. 컨벌브라고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매칭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매칭 프로그램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잉하고 셀러가 같이 들어가고 처음에 나는 어떤 걸 원한다라고 체크박스를 두고 서로한테 추천 매칭을 줘가지고 그 컨벌브 내에서 화상 미팅까지 진행하시는 솔루션이 있어요. 보통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벌브를 사와가지고 몇백 명 DB를 집어넣고 전시회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미팅을 이제 소싱을 해주는 이런 매칭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EU 쪽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5년 동안 그 컨벌브 시스템을 썼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우리 매칭 컨설턴트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몇 가지의 질문으로는 조금 녹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년도, 2년도에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다가 조금 만족도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한 30% 정도의 AI 기반의 추천 미팅 같은 경우는 그 바이어나 셀러가 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하고 나머지 70%는 다 또 컨설턴트의 역할로 통해 가지고 매칭을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는 점점 더 디테일해지겠지만은 그 플랫폼 방향은 맞겠지만 조금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바로 적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예, 그러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재필 대표, 한 대표. 자, 코멘트나 또는 뭐 질문도 좋고. 예. 예, 뭐, 말씀 강연해 주시는 거 잘 들었고요. 뭐, 같은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황 교수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딱 여타 산업이 아니라 딱 특정한 어떤 하나의 산업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워낙에 좀, 일반 소비재 쪽보다는 이제 완전한 좀 이렇게 자본재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유저 자체도, 바이어 자체도 그렇게 소수이고, 근데 제품 자체도 워낙 고가이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도 시차가 잘 안 맞는 아프리카 쪽 7시간 여성,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접점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고가의 기계들 아니면 전력 장비들이 보통 한 30만 불에서 한 100만 불이 넘어가는 장비들을 단순하게 화상으로 미팅을 한다는 것 자체를 바이어들도 선호하지 않고 참여 기업도 선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참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많은 뭐 지자체라든가 정부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서로 다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실은 지금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강제로라도 어떻게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와서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뭐 네트워킹, 명함 교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좀 그런 자본재 산업 쪽이 사실 온라인하고 좀 잘 맞지 않는다. 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실 거거든요. 그 2021은 이 자본재 쪽은 좀 별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쵸. 아무래도 아무래도 온라인이거든요. 아무래도 자본재 쪽이. 근데 지금 많이 그나마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파 쪽이랑 정보통신진흥원 쪽을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IT 솔루션이나 뭐 AR, VR 뭐 이런 식의 이제
실제 서비스 위주의 부분들을 담당하기 전까지는 사실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식품, 화장품, 소비재 위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안경과 같이 좀 조금 일반 소비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경우, 소비재 내에서도 조금 유통이나 아니면은 뭐 고가랑 저가의 부분이 너무 갭이 심한, 사실 그 딱 정확하게 맞는 바이어들을 이제 딱 초청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사실 어너더 레벨인 거네요. 어너더 레벨로 이제 그 전문 시장과 그 시장 전략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화상 미팅 자체가 되게 진행되기 어려우신 부분인 거네요. 혹시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진행을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뭐 바이어분이 방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대표님께서 해외에 나가신다든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지금 뭐 전원이 이제 토요일 날 출발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에미레이트란 나라를 가서 그쪽에 6개 이제 토호국들 전력청을 직접 다 방문을 하고요. 저희 기업들이.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는 뭐 15개 기업밖에 안 됩니다만 미팅 건수는 한 250건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그러니까 비용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기는 하지만 네. 특정한 국가를 정해서 저희가 아예 그냥 자체 전시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방법이 이제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그렇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오케이. 예, 예. 좋고요. 합니다. 또 우리 저 오랜만에 YB 이은백 대표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한 거 있어요? 이은백 대표 뭐 혹시 이 대표 없어? 요렇게 제가 그냥 조금 궁금한 거 몇 가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은 이제 2021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다각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발주하는 측에서 좀 더 예산을 더 부담을 해주나요? 즉 뭐 과거에 비해서 예산적이 더 많나요? 이거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 네. 이제 바이어를 철저히 관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게 아마 2021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평소에 바이어를 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보통 바이어를 초청하면 뭐 호텔료, 뭐 비행기사 이런 거 대주고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거는 2021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상당히 비용이 들 것 같고 노력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 되게 온라인을 활성화시킨 것 같아요. 과연 다른 외국에서도 우리처럼 이런 정도로 다양하게 이렇게 애쓰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거 한번 세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일단은 다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뭐 해외 전시회에 같이 기업분들을 모시고 전시회에 가는, 그래서 해외 시장 개척단 같은 사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중앙 지원 사업부터 뭐 지자체 아니면 각종 진흥원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런 산업들이 다 온라인으로 교체가 되면서 사실 온라인 수출 상담에 대한 예산이 뭐 늘어났다기보다는 조금 전 자주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프로젝트성의 그 예산 자체가 자주자주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연속적으로 수주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온라인 전시회만 진행을 하시지 마시고, 사실상 기업분들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분들 중에서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A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A그룹이 될 수 있는 디벨로브 진행 중인 B그룹이 있고요.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수출 초보 기업이 있잖아요. 전체를 위한 기업 그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뭐 전시회나 수출 상담회라고 하면 A그룹을 위한 저는 사업을 좀 더 추천을 드렸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바이어 중에서도 실제로 현지의 쇼룸도 가지고 계시고 뭐 안경점도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쇼핑몰에 대해서 입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 안경도 수입을 했던 분들 있으세요. 혹은 전체 안경 도매점에다가 제안서를 낼 수 있는 정도의 프로젝트 매니저급이 있으세요. 그럼 그분들이랑
지금 저희 수출을 정말 잘할 수 있는 한 대여섯 개 기업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팝업 스토어 연계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팝업 스토어 연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실제 제품을 구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비용 자체가 이럴 때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이어 관리하기 위해서 이 바이어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이 바이어한테 금액적인 지원이나 뭔가 이렇게 뭔가 줘야 되지 않냐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좋은 지원 사업에 같이 인볼브 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그분한테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돈을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어차피 이분은 한국 안경을 수입하시는 분이신데 그 수입하는 초기 비용 그리고 그 기업의 제품이 진짜 현지에서 잘 소비자들한테 먹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어느 정도를 재고를 사오셔야 되는데 사실 그 비용을 원래는 본인이 자부담하시던 거였었어요. 오케이. 그걸 저희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분은 우리 기업분들의 수출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 구매 비용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빙은 저희가 철저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실 수 있는 프로핏은 그 정도겠네요. 오케이. 기존에 가지고 왔던 사입한 그 금액에 대한 그 제품들을 판매를 만약에 하시면, 마진을 붙이셔가지고 판매를 하시면 그 마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오롯이 이득이 되실 거고, 저희는 그것보다 일단 마중물 차원에서 제품에 대한 시장성을 테스트를 하실 때 본인 돈이 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바이어 관리를 사실 뭐 좋은 호텔에 묵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도 저희가 현장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그렇다고요? 대신에 저희는 정말 그분한테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오케이.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실제 그분들도 원래 소싱을 하시고 MD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기 위해서 한국이나 아시아 쪽에 많이 방문을 하시던 분들이세요. 만약에 기존의 바이어 관리를 이제 저희가 정말 초청 자체에 목을 메고 해야 되는 부분이었으면 오히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어분들도 소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그랬다.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그분들한테 과감 없이 참가 기업에 대한 그 정보를 공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제품들을 보면 이분들이 사실 여러 리스트를 고민하실 만한 시간을 저희가 굉장히 단축해 드려요. 오케이. 그런 기회들을 드려서 그 바이어분들이 여기는 실제로 들어오면 정말 좀 우리한테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겠는데 해서 그 본사에서 한 명이 아니라 뭐 한 3-4명 아니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지사 다시 또 내부적으로 초청하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좋은 포인트를 알았네, 바이어. 네. 걱정을 좀 들었습니다. 바이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되게 당연하죠. 근데 바이어 중에서도 사실은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 내부적인 팀 디브리핑을 하게 되면 이 바이어는 저희가 더 이상 개수에 대해서 압박을 가지지 않는 레벨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관한테 사전에 먼저 그 제안을 드렸을 때 저희가 억지로 매칭해서 달성해야 되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지 않고 실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결과치로 보여드리겠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개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압박이 있었다면 사실 저희가 바이어분들한테 이거 미팅 개수 좀 4개까지 5개까지 채워달라고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저희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만나시고 싶은 제품들만. 그리고 제가 끝에 질문 드린 거 해외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건지. 작년에 제가 이거 학회 진행할 때 말씀드렸던 그 프로젝트가 제가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유럽 중소기업분들을 국내에 진출시키는 사업을 제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화상으로 미팅을 하고 샘플은 현지에 보낸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한국 매니지먼트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 브뤼셀 본부에 있고 룩셈부르크 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한 3개월이 걸렸어요. 저희가 한 8차까지 리비전 프로포절을 만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하지만 바이어분들은 제품을 보고 싶어 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샘플을 보내면 우리가 대신 전시를 하고 대신 화상 미팅 부스로 대체해서
화상 미팅을 하게 해줄게. 음. 그걸 이해시키는데 8개월, 3개월이 걸리고 8번의 프로포절을 수정했어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만큼 빨리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나마 그 다음이 이제 일본인 거죠. 일본 쇼 네. 오거나이저는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본인들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세일즈 플랜을 만들었잖아요. 리모트 오케이. 익스피팅 플랜으로. 제가 그 전에 먼저 아이오프트보다 먼저 컨택했던 데가 실모였어요. 프랑스 안경 전시회예요. 프랑스 안경 전시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딱 한 번 식품 분야에서 이렇게 리모트 익스비팅 플랜을 했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많이 되게 카오스였대요. 제대로 오거나이징이 안 돼서 또 실무 오거나이저도 이제 리드 엑스퍼처럼 굉장히 큰 그 글로벌 전시 주최자였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안 될 거야. 실무는 기간도 너무 오래 남았고 아마 진행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회신을 받았어요. 오케이. 예. 오늘 제가 질문 중에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그런 온라인식의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 그런 전시든 상담회든 이게 만약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계속 발전해 갈 것인가? 뭐 이거는 우리 정 과장님은 딱 맞는 질문은 아닌데 오프라인이 네. 만약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런 온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그게 조금 마지막으로 한번 그 전망 같은 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전에 이걸 진행하기 전에, 하긴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되기 전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근무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화상회의로 바이어 미팅 하면 좋겠다. 오프라인에 가서 직접적으로 내가 운전해서 가서 하고, 장소에 섭외해가지고 진행하면, 이거 막 부스도 세워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힘들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저희가 직접 한 1, 2년을 해보니까요. 오프라인 행사가 더 쉽고요. 저희가 가능하다면 저희도 빨리 팬데믹이 끝나서 한 대 다 모아놓고 저희가 매니징을 깔끔하게 하고 딱 끝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사실상 기업분들이 느끼셨을 때 효과성은 떨어지고요. 예. 매니징을 해야 할 태스크는 굉장히 높아지는 많아지고. 거거든요. 매니징을 해야 될 대상도 많아지고 과정도 많아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더블 체크,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진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사실 재택근무도 똑같잖아요. 재택근무 길어지면 오히려 재택근무로 인한 블루스가 생기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는 되게 이해가 많이 가더라고요. 실제로는 화상이라는 거 혹은 비대면이라는 거에 대한 게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언젠가는 종식이 되고 언젠가는 저희가 이 선택을 했을 때에 대면 미팅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대면 미팅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전까지 저희가 도태되지 않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게 저희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하니까 비즈니스를 그런 필요에 의해선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EC21은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못 물어봤다. 거의 한 70명 정도인 것 같아요. 70명 정도? 이쪽 요 팀에는 몇 분이세요? 이 일 하시는 분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9명. 9명? 그밖에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9명이 있고 저희를 도와주는 이제 외국인 마케터들이 있어요. 전화를 같이 돌려주는 마케터들이 이제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 한 12명? 그래가지고 나라별로 계속 콜을 돌려주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가 왜냐면 단순히 이메일로는 채팅이 좀 불가능하잖아요. 계속해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 마케터 분들 같은 경우는 정규 직원은 아니시고 우리 대학원 내 이런 유학생분들. 그렇죠. 그렇겠죠. 오케이. 예. 오늘 진짜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고
혹시 질문이나 뭐 하실 분 혹시 있으세요? 혹시 뭐 예, 실은, 제가 뭐 이전에 무역협회에 있고 그래서 너무 오늘 좀 반갑게 수출입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전시가 키워드이긴 한데, 잘 네.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책 중에서 오프라인의 모험이라는 책이 속초 여러분,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질문 드린 건 마찬가지로, 온라인이 절대 뭐 비용을 세이브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 실제 따져보면 온라인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쿠팡이 왜 적자겠냐? 적자 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온라인 이런 걸 이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커버를 하는데 실제로는 원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품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결국 코스트 억수로 높은 거다.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하는 거다. 그래서 오프라인이 다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마지막에 우리 저 과장님이 결론 내린 거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오프라인 중심이 될 것 같아.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온라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까 상시 상담을 한다거나 뭐 비포 쇼, 애프터 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거 개발되고 우리가 노력한 이 마케팅 이 툴을 더 발전시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예. 오늘 너무 고맙고요. 정말 너무 고맙고 다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21 네. 번성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교수님.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